오늘 헬기 추락 산재 사망 사고 관련해서 선진그룹 규탄 및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참담합니다. 지난 5월 발생한 헬기 사망 사고가 지금 4달 가까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구는 정말로 간단합니다. 선진그룹 회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선진그룹은 파업권을 포기하라는 각서, 헌법을 위배하는 요구를 하고 있고 징계와 해고 위협을 하면서 사실상 노조와의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에 이렇게까지 악랄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선진그룹을 규탄하는 그리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정의당 이은주 의원께서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해 주시는데요. 먼저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한 모두 발언 여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대위원장 이은주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돌아가신 두 분에 대해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태 해결에 진작 나서지 못한 것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자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어팰리스 노동자들이 헬기 추락 사망사고,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선진그룹이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농성을 104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성규 지부장님께서 30m 통신탑에 오른 지는 오늘로 26일째입니다.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마저 내팽개친 선진그룹의 비정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선진그룹은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자 사과는커녕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은 것이 사측의 첫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얼굴 한번 보이지 않던 신재호 그룹 회장은 병가를 핑계로 잠적에 들어갔습니다. 경영인이 아니라 인두겁을 쓴 괴물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 죽음에 생계를 내려놓고 파업에 들어간 동료 노동자들에게 선진그룹은 파업권 포기를 요구하며 징계와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 목숨을 휴지 취급하고 노조 혐오를 일삼았던 기업들과 판박이입니다. 선진그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인과 유족, 동료 노동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농성조합원에 대한 압박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목숨을 휴지 취급하는 기업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정기 국회를 통해 선진그룹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 안전대책을 내놓도록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보다 위에 있는 게 정의이고 또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 죽음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지난 4개월간 사과를 받기 위해서 거리에서 본사 앞에서 계속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 에어팰리스 지부 김진호 지부장님 모시고 이 현재 상황과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참언론을 실행하시는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 에어팰리스 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진호입니다. 안타까운 헬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114일째고 고 박평일 동료가 고귀한 생명을 나누고 떠난 지도 112일째입니다. 사고 이후 이해 안 되는 사태 수습 태도를 보인 사측,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보인 후한무치한 대표이사와 선진그룹 회장이 고인과 유족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라고 저희 동료 정비사들이 농성을 시작한 지도 104일째가 되었습니다. 이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의지로 시작한 송신탑 고공농성은 27일째입니다. 얼마나 더 이 숫자가 쌓여야 고인과 유족들은 사측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고 당시 같은 팀으로 현장에서 함께 임무를 하고 있었고
제 눈앞에서 처참한 사고가 발생해 현장을 다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기본적 도리를 하라 했더니 사측은 저희 직원들과 가족에게 있지도 않은 손해배상 등으로 협박하다 이제 와서는 사과할 테니 저희 조합원들을 자체로 징계하고 해고하며 파업권을 포기하라는 각서를 조건으로 요구하며 노조 탄압만 하고 모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헬기 운영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입니다. 1년 중 7개월 이상을 지방 출장을 나가 좁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일출부터 일몰까지 주말, 공휴일, 명절도 없이 대기하다 산불이 나면 밥 먹다가도 숟가락 놓고 헬기로 산불 진화를 해야 하는 일을 합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은 가족들 얼굴 한번 못 보며 지냅니다. 저희는 항상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일하지만 근로계약서도 못 받고 기본급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월급 안 밀리고 나오면 고마운 줄 알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다 2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35살의 정비사는 아직까지 사측에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 못 받고 구천을 떠들고 있을 걸 생각하면 피눈물이 납니다. 저희 동료들이 이 사과 축구 농성을 하는데 결국 저희 노조 탄압으로 일관하며 인간의 도리도 안 하는 책임자들의 행포를 저희가 세상에 알리기가 참 힘듭니다. 저희 같은 노동자들이 저 악덕한 회사를 상대로 싸우기가 너무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국회에 계신 분들과 기자님들께 알리게 되었습니다. 설날은 출장 임무 때문에 당연히 못 보내지만 추석만큼은 유일하게 가족과 지내야 하는데 저희는 지금 추석 명절도 농성장을 지켜야 합니다. 이 사연이 그냥 묻혀 고인과 유가족이 억울한 한을 갖지 않도록 하루빨리 무책임한 책임자들이 고인과 희망 없이 슬픔 속에 간신히 숨만 쉬고 계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인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나서주시고 기자 여러분들께서 세상에 많이 알려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고 박병일 노동자 우리 조합원은 장례는 치루었지만 온전히 아직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회사 대표에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조차 받지 못하는 이 현실에 아직 한이 맺혀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 박병일 조합원의 작은 아버님이신 박겸식 님을 모시고 유가족으로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제 선자산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고 박병일의 작은아버지 박겸식입니다. 형님 네 분이 현재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대신 섰습니다. 병일이는 사고 사흘 후인 5월 19일 4명의 환자들에게 장기 기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나눠주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는 열흘이 지나 5월 28일에 치러졌습니다. 병일이를 이렇게 만든 회사의 책임자가 사죄라도 해야 우리 병일이의 그 억울한 넋이 조금이나마 위로될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하지만 장례가 치러지는 기간 동안 아니 그러고도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회사는 진심 어린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자식 잃은 부모들에게 더 큰 고통만 주고 있습니다. 선진그룹 회장님, 자식 잃은 부모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당신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해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석 달이 흐른 지금까지 아무런 사과가 없다면 저희는 언제까지 소가리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병일이 동료들이 생계를 내려놓고 한여름 폭염과 폭우를 견디며 한 목소리로 사죄를 요구하다 이제는 해고까지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기 위해 30m 송신탑에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단 말입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자기 회사 직원이 죽었는데 사죄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참으로 참담합니다. 회사 사죄 받는다고 풍지박산 난 우리 형님 가정이 어찌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마는 7년 전 딸을 앞세워 보내고 하나님은 종일이 맞아 비명이로 매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눈물과 한탄으로 마지못해 지내시는 형님 네 분의 가슴에 맺힌 한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게
억울하게 고인이 된 병의를 위해서 진심으로 사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재 사망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의 죽음 앞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 문제입니까? 정치의 문제입니까? 정말 국회에서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에서 이 인간의 문제를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나서주기를 촉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민주노총 박희연 부위원장님의 규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중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당연히 사업주가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와 위로를 하고 노동자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기업가 사업주의 책무입니다. 지난 5월 16일 에어팰리스 소속 헬기가 추락하여 박병일 노동자가 사망하였지만 이 사고에 대해 책임져야 할 김진수 대표이사와 원청인 선진그룹 신재호 회장은 장례식장 조문은커녕 유족과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오히려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징계해 해고하고 합의서의 파업권을 포기하면 사과를 하겠다는 망발을 하더니 끝내 조합원들을 8월 31일자로 징계 해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회사의 사과조차 받지 못한 유족들은 고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제대로 추스르지도 못한 채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동료의 죽음에 충격받은 노동자들은 애도의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에어팰리스와 선진그룹을 대상으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8월 11일 한 노동자가 30m 고공농성에 돌입하였고 한 달의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맨몸으로 어디 피할 곳이 없이 올라가 있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에어팰리스는 헬기 운송업체로 전국의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현장 파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진그룹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버스 운송 사업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업무 중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노조 탄압을 버젓이 일삼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길거리로 내몰 수 있는 데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국회, 사회가 이런 비윤리적, 비도덕적, 반사회적 기업을 묵인하고 용인해 온 결과입니다. 이러한 기업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결과가 바로 대한민국을 산재공화국으로 내몰았습니다. 곧 추석입니다. 자식의 빈자리를 또다시 느끼며 사업주에게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유족들의 시간은 고통입니다. 동료의 죽음에 대해 사업주의 사과를 받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온 조합원들은 고공에서 거리에서 절망의 추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도 분노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에어팰리스 대표이사와 선진그룹 회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우고 노동조합 파괴 행위에 대해 국정감사를 비롯하여 선진그룹 계열사 전체에 특별근로감독을 포함한 제반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여 이러한 반사회적 기업은 결코 용인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에어팰리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고 박병일 동지가 평온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족의 아픔을 함께하며 싸울 것입니다. 네, 노동자의 죽음을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 포기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선진그룹은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죠. 후진그룹입니다. 천민자본그룹이라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들 꼭 좀
신재호 회장이 깜짝 놀랄 수 있도록 오늘 이 사연과 말씀들을 보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오늘 기자회견 마련해 주신 정의당 이원재 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